3일 금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존 안정화 대책을 내놓지 않은 데 대한 실망감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71% 떨어진 12,878.88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74%, 0.36% 내렸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은 0.75%로 동결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22총재가 장담했던 특단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위기국가의 국채 매입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유럽 재정안정기금이 나선 다음에야 행동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한 1조 원 규모의 호텔 건설 인프라 펀드를 조성해 오피스텔을 호텔로 개조하거나 중급 호텔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나섭니다. 가뭄 등 작황 부진에 따른 공급 감소가 이어지면서 에그플레이션 공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콩, 옥수수 등 일부 곡물 가격은 급등세를 보였던 지난 2008년보다 높아진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김보라입니다. 간밤 ECB 결과가 나왔는데요.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장담했던 특단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실망감으로 앞서 뉴욕 증시가 나흘째 내렸고요. 유럽 증시는 급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이탈리아와 스페인 증시 4%에서 5% 정도 급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FOMC 실망감을 비교적 무난하게 소화해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금요일장 ECB 실망감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2부에서는 그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경제TV를 KT올레 IPTV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채널은 184번입니다. 여러분의 더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2부 첫 순서 청송촌놈 신차관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저 휴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차관입니다. 네, 즐거우시겠어요? 아닙니다. 저희 누님이 편찮으셔가지고 예. 일단 누님 찾아뵈러 왔습니다. 네, 꼭 빠른 시일 안에 완쾌하시길 빌겠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증시 정리부터 해볼게요. 어제장 정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문제 오늘장도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어제 여러분 곁에 해외 글로벌 증시들이 굉장히 저항이 강하다 이러니까 이제 현금화를 주력으로 해야 된다 했고요. 일단 다우존스 지수가 13,000포인트에서는 어쨌든 간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 독일 증시가 6,500 이상은 굉장히 저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영국 지수도 5,700에서는 굉장히 저항이니까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저항이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증시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하락폭의 38% 반등 이상, 그러니까 1,860 이상은 제가 오버슈팅이니까 현금화를 주력으로 하자고 제가 누차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양다리 걸치면 절대 안 된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요. 일단 오늘 장 자체가 글로벌 증시 특히 유럽의 그 경제에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중국이나 미국의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을 지원할 형편이 안 된다 이래 돼서 그런데 일단은 장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오늘 하락폭의 38%를 이탈하는 그런 장이 아침에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 자체의 조정 자체가 1860 이하에서 시작하면서 상승폭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1850 전후에서 지지를 받을지 안 받을지 이 지지 여부를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 61일평에 도전하지 마라. 61일평을 관통했다고 주식 사락했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61일평 자체가 주식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 이후에 주식을 사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 자체 오늘 또 저는 오늘 저점에 사면 뭐 짧은 단타는 나오겠지만 궁극적으로 주식을 지금 오늘은 저점 사는 그 61일평 가까이에 사는 거는 괜찮지만 우량주 외에는 저점 사는 게 아니고 자신 없는 분들은 오늘 하루 정도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누차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선행 스펜2에 대해서 강력한 저항, 선행 스펜2 1도 틀리지 않게 1896포인트에서 저항받았고 제가 지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선행 스펜 1에서 지지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1850을 살짝 깬다면은 장중 단타 치면은 단타가 유효한 그런 자리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또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환선 기준선이 겹쳐 있는 상태에서는 주가가 꼭 큰 변곡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몸조심하셔야 된다고 했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21일평 언저리에서 21일평 과거 21일평에서 지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지 자리가 제가 볼 때는 1845 전후인데요. 제가 볼 때는 1845 전후에서 저점 매수는 유효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가가 상승, 특히 대형주의 주가의 상승에서 이번 이제 삼성전자를 주축으로 해서 대형주 상승을 했는데 고객 예탁금이 16조 5천억으로 늘어났습니다만 고객 예탁금이 16조 상태에서는 굉장히 괴로울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특히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관들이 선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면서 외국인과 동맹을 하면서 개인들이 물어버렸는데 개인들 9,500억 선물 콜 또 깡통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주고 선물 전문가 방송들이 전부 깡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특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개인들 돈을 뺏기 위해서 눈이 벌겋게 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이 너무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침에 이제 그 개입 하락할 겁니다. 개입 하락할 때 바로 손절매 치지 말고 장중에 반등하면 손절매 치면 손실을 조금 더 적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기관들 오늘 또 제가 누차 말씀 외국인이 안 움직이죠. 지금 선물은 기관의 동향입니다. 기관의 선물이 오늘 또 지속적으로 나오면 지속적으로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요. 기관의 선물이 오늘 만약에 매도했던 게 기관들이 오늘 많이 먹습니다. 사는 넣는다면 하락은 스톱되겠지만 기관들이 지속적인 선물의 매도가 나온다면 지속적으로 주가는 선물은 하락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그대로 그려놨습니다. 어제 이 물건이에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243까지는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이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걸 지우지 않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황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양다리 걸치다가 맞는 것만 이야기하는 그런 시황이 아닙니다. 저는 틀리면 틀린 대로 맞으면 맞은 대로 저의 소견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일단 무게중심은 243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3까지 잘하면 밀릴 수 있는데 그 밀림의 연속성이 기관의 선물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린 외국인 동향은 크게 볼 필요 없다. 기관과 외국인 동향은 요즘 외국인도 돈 없습니다. 외국인들 제외에 중국이나 일본 분들 빼놓고 양키들이 물건 사는 거 봤습니다. 거의 거러지 수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들도 대형 우량주를 땡기면서 선물 먹은 다음에 크게 지금 외국인 동향, 수급 동향은 크게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오늘 외국인의 특히 기관의 선물 동향을 여러분께서 꼼꼼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조정을 받으면 얼만큼 받을 것인가 이렇게 볼 때 일단 1850의 전후에서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850 이하 만약에 하방 이탈한다면은 1810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1850에서 제가 볼 때는 단기 반등할 걸로 보이지만 단기 반등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크게 강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승부를 한번 볼 때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일주일 후부터는 61일평이 강력한 상승이 있습니다. 61일평이 강력 상승은요. 주가가 61일평 하방에서도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타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때 여러분께서 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장 자체가 여러분 이번에 제가 여러분 물론 조금 일찍 팔았죠. 1850대에 팔았습니다만은 고점에서 여러분 이미 1900에서 오늘 50포인트 물려 들어갑니다. 우리 개인들이 물려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1등 주식은 가능하지만 2등, 3등 주식은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1등 주식에 집중적인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 1등주 중에 201일평을 치고 넘어가는 그런 종목 쪽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관심을 두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분명히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 장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디 얇은 기 맞고
치고 빠지는 우량주 매매에 집중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 차트를 보면요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가 어제 121일평의 지지를 받는 모양입니다만은 추세가 제가 볼 때 깨지는 추세일 가능성이. 그래서 미국 증시도 제가 볼 때는 1250까지 12,500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독일의 가장 중심되는 독일 증시가 유럽에 어제 이제 여러분 121평에 다 했지만 한 번 더 빠져버리면은 6,400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일단 짧은 반등이겠지만 그 반등의 모든 근원이 선물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물 동향을 여러분께서 오늘 꼼꼼하게 계속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고요. 선물 없는 사실 부부 일심동체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주식이고 아내가 선물입니다. 아무리 남자가 큰 소리 치더라도 여자 특히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항시 죽습니다. 저희 집도 우리 집사람의 잔소리에 내가 항시 손을 드는데 제가 볼 때 선물을 여러분 안 배우시더라도 선물을 동향을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계속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동향 특히 기관의 선물 동향을 여러분께서 오늘 꼼꼼하게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최근에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볼륨저 밴드가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갑니다. 볼륨저 밴드 왜 장 자체가 이제 한정된 고객의 tak금으로 굉장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저 밴드 이번에 이제 상단에서 그일 때 제가 이제 분명히 오버슈팅 부분인데 상단에 걸렸을 때 여러분 매도는 일단 제가 볼 때는 마음을 좀 크게 열어놓고 1850에서 단기 조정이 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볼륨저 중단인 1825까지는 조금 여러분 주식 매수하실 때 천천히 매수하는 현명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오늘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기관의 매매 동향 요거만 보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저희 고향에 왔습니다. 참 고향에 와보니까 너무도 어렵습니다. 가뭄도 있고요. 병충해도 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멀리 있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에게 전화 한번 드리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또 여러분 자신 없는 분들은 단타 매매에 동참하지 마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특히 유럽에 대안이 없다. 유럽이 대안이 없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고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절대 추격 매수보다는 1등 주식 사가지고 1등 주식으로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말입니다.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얘기 들어보기 전에요. 지난 7월 26일 지난주 목요일에 주셨던 한국전자 인증부터 AS 받아보겠습니다. 어제장 급등을 해서 무난하게 목표가 도달했는데요. 예, 일단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네. 했었죠. 한국전자 인증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주가의 상승을 대변할 만한 뚜렷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추천을 드렸던 것도 수급적인 요소가 강했고 수급적인 상황에서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7월 중순경에 주가가 잠깐 반전 시도를 하다가 다시 연속 급락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할 때나 약세를 탈 때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하락이 나오다가 잠깐 반전을 주다가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올 때 대부분 보면은 매도의 절정, 즉 클라이막스 구간이 돼서 거기서 단기간에 하락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때까지 힘들게 견뎌왔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 구간에서 주식을 많이 던지기 때문에 결국은 손절매가 발생을 하게 되고 투매가 발생하는 형태로 가는데 그때 주식을 받아 들어갈 경우에 오히려 주가가 반등이 쉽게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렸던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매수가는 2,040원 정도로 잡아드렸으니까 뭐 거의 저점에 근접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를 지금 2,300원 제시를 해드렸는데 현재로서는 뭐 2,415원이니까 단숨에 돌파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2,500원대 정도에서 저항 라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돌파 여부를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고요.
거기 돌파가 안 나온다라면 이번에 반등 자체가 이중 바닥 형태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다시 또 재매수를 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 정리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2,500원 돌파 여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은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볼게요. 예, 오늘은 업종이라기보다는 종목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의 개별 종목군입니다. 사실 지금 시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예, 그 거래소 같은 경우에 최근에 반등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라도 거래소 대형 종목을 따라잡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반등 자체가 거의 안 나왔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매수했다는 것이지 실제 거래소 시장에서의 종목 상승이 그다지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을 보면은 사실은 오히려 거래소 종목군들을 따라잡았을 때는 그 고가에 물려서 다시 고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7월 한 달 거의 내내 내렸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를 갖고 있고 또 거래소 시장의 상승이 좀 더 지속될 경우에 그 심리가 개선되면서 저가 메리트가 작용을 해서 매수가 들어올 만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선침의 개념으로 코스닥 쪽을 오히려 노릴 수 있겠는데요. 이 코스닥 시장이 그렇게 해서 반등 포인트를 잡았던 게 6월 달 정도 됩니다. 근데 그 6월 달에 그 종목이 상승을 할 때 그 코스닥의 전통적인 중형 기술주가 오를 것이냐 아니면은 코스닥의 개별 테마나 개별 종목 소형주가 오를 것이냐 이게 이제 결국 선택 사항이었는데요.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개별 종목이나 테마 종목군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투자를 하신 분이 오히려 재미를 많이 보셨는데요. 지금 8월 달 들면서 이제 다시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데 요번에도 역시 기술주보다는 개별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종목들의 진행을 봐도 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하락률이 대체적으로 한 30%씩은 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락이 나올 때 그 고통스러웠던 기억만 떠올리시게 되니까 매수 자체를 엄두를 못 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30%의 하락은 분명히 투자자들한테 큰 고통을 안겨준 것도 맞지만은 그만큼 또 주가가 급반전을 할 수 있을 만한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의 하락률이라는 것 자체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듯 하고요. 또 지금 현재 주가의 진행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한 번에 주가가 V자 형태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오르고 난 다음에 다시 떨어져서 이전 저점을 건드린다든가 심지어는 주가를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형태의 진행도 많다는 것이죠. 즉 쌍바닥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쌍바닥을 염두에 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오를 때 따라 붙는 것보다는 한번 오르면은 기다렸다가 밑에서 잡는 형태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쪽으로 공략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데 단기 대응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치고 빠지는 형태로 가셔야 지금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시장에 연속성이 없으므로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건가요? 예, 사실 오늘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절대적으로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하나의 그 예시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제외하고도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있고 특히 또 우리 투자자들께서는 새로운 종목을 자꾸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종목이 거기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은 뭐 추가 타이밍을 좀 잡아서 단가를 낮춘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가지 대응을 통해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새로운 종목보다는 기존 종목을 집중하는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메커스인데요. 메커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안철수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정치 테마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활발하게 진행을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 기업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현재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3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에 비해서 그 실적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랐다, 고평가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대체적으로 그 정치 테마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너무 고평가돼서 접근을 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혹시 하락을 했을 경우에 대책 없이 떨어질까 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사실인데 이 매커스는 그만큼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그나마 상황이 조금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고 단기 급락 이후에 상한가를 기록할 정도로 또 상당히 빠른 탄력을 보여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한번 노림수를 가져볼 만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일단 지지 라인에 좀 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도 단기 반등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가가 다시 한번 강하게 깨고 내려갈 경우를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한번 강하게 깨고 내려가 버리면 2단 하락 형태로 내려가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2,200원 정도에 있는 지지 라인을 깨면은 그때는 무조건 들고 가는 것보다는 일단 좀 축소를 시켰다가 밑에서 다시 접근하는 그런 식의 단가 낮추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놓고 떨어진다고 무조건 방치하는 것보다는요. 비중을 줄인다든지 늘린다든지 이런 식의 유도리 있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역시 이런 종목은 개별 성향이 강한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내려온다고 또 사고 하다 보면은 비중이 너무 과해지는 경향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 과비중이 돼서 이 종목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 주셔라. 어쨌든 개별주는 항상 비중을 잘 지킬 때 좋은 성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매수가는 2,400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정도 수준이죠. 목표가는 2,600원 정도로 짧게 보시고요. 손절가도 2,200원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에서 대처를 좀 해주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젠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죠. 간밤 뉴욕 증시는 ECB가 안정화 대책을 내놓지 못한 실망감에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한 주간을 정리하는 금요일 오늘장 어떤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지 HMC 투자증권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시어 지점의 박지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HMC 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22 결과로 인해서 국내 증시 좀 조정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던 만큼 즉각적인 부양책이 제시되지 않은 점에 대한 실망감이 좀 안겨졌는데 다만 전면적인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국채 매입 가능성도 언급을 했고요. 비전통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좀 낮추겠다라고 언급한 거는 그나마 이 하락에 대해서 제안을 했던 그런 긍정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이벤트 결과로 인해서 최근에 강했던 대형주 중심이었던 종목 거래소 중심에서 매기는 중소형주로 좀 쏠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야간 선물이 한 1% 정도 내외로 빠졌기 때문에 일단 1850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하루가 아니겠나 싶고요. 다만 이제 업종이라든지 종목별 영향을 감안해서 이 단기 트레이딩에 좀 국한되는 그런 매매 플레이가 차라리 현명할 듯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지금 특히 최근에 슛 커버링이 들어왔던 종목들에 대한 수급 변화, 상당히 이 부분이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거로 보여지고, 그 키는 역시 외국인이 상당히 그 열쇠를 갖고 있지 않느냐 해서 물론 파생에 대한 흐름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현물 포지션의 외국인의 매수 기조가 오늘도 이어질지에 대한 관건 가장 중요한 하루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 강한 업종이었던 정유라든지 조선, IT, 자동차에 대한 이 외국인의 매수 포지션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오늘 상당히 중요한 그 수급 포지션의 바탕이라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HMC 투자증권의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은 오늘 먼저 SK 브로드밴드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네. 하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좀 조정세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통신 업종에 대한 먼저 종목 하나 나왔는데, 타켓 프라이스는 지금 4,200원으로 지금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은 2분기 영업이익이 170억입니다. 이거는 YOY 대비해서 한 10% 정도 하락인데, 일단 순이익 측면만 보면 한 32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면 아마 흑자 전환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어지겠죠. 그래서 초고속 인터넷이라든지 전화 부분이 안정적인 매출을 좀 거두고 있고, 또 기존의 사업 부분이 상당히 좀 성장세로 좀 이어지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 부분을 봤을 때는 가입자 기반 확대에 대한 마케팅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 한 13% 정도 증가한 게 좀 특징적인 요인이겠죠. 그래서 영업에 대한 공격적인 좀 투자가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반면에 역시 IPTV 부분이 역시 좀 2분기, 3분기 실적이 조금 기대할 만한 하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가입자 순증이 사업 전 부분에 걸쳐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한 12만 명 정도가 순증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ARPU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ARPU는 2분기 현재 한 15,000원 정도로 상회하고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익 성장은 기대에 좀 미치지 못합니다만, 그 점진적으로 이익이 성장 기조는 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4,200원으로 설정한 거는 아무래도 PBR 1배를 적용해서 일단 목표 타켓 프라이스를 설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한 종목 더 말씀드리면, 일단 제일모직 최근에 상당히 좀 반등이 좀 성공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제일모직인데, 제일모직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타켓 프라이스는 한 13만 원으로 지금 설정을 되고 있습니다. 역시 우선 실적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분기가 1조 5천억 정도 나왔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한 1,032억 달성을 했고,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한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분석을 하면 역시 케미칼 부분에서 1분기 원가 증가분이 2분기 판가에 반영됐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제일모직의 무슨 전자재료 부분이겠죠. 그래서 반도체 소재 중심으로 미세 공정이라든지 비메모리 확대된 수혜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의 원가 절감 노력은 계속적으로 지금 제일모직은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3분기도 실적 개선 추세는 좀 이어지지 않겠냐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이 삼성그룹 자체의 OLED 투자 전략이 이 무조건적인 투자가 아니라 이 효율성이라든지 기술 수준을 고려한 합리적인 투자로 전환되면서 이 어떤 매출당 기대치는 좀 하향 불가피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공정 소재 확대, 즉 전자재료 부분에서의 어떤 그 실적은 계속 이어질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목표 주가 13만 원 설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가장 요약을 하자면 이 부분은 역시 플렉서블 OLED 적용을 통해서 이 프리미엄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참여율과 그다음에 OLED TV 분야에서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갖기 위해서는 역시 이 핵심 소재의 내재화가 가장 중요한 이 삼성그룹 전체의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모직도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을 줬을 때 한 타켓 프라이스를 한 13만 원까지 설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3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SK 브로드밴드와 제일모직 살펴봤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지훈 과장과 함께 HMC 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이어서 평택촌놈 정우영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실전 매매 기법을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내 증시는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186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앞으로 국내 증시 단기와 중기 전망 들어볼게요. 네, 아마 어제 해외 증시가 동반 하락하면서 예.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불안하실 겁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고요. 왜 그런지도 제가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망을 해드리겠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조정 마무리 후 재상승 시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1900선 돌파 시 아주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지난 6월의 상승과 현재 상승은 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6월에 그 단기 급등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철저하게 수급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오늘의 팁 시간에 그 얼마 전에 주식시장의 3대 경언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 바로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뒷받침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거래일수로 5일 동안 그러니까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이게 이제 거래일수로 5일이거든요. 네, 이걸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외국인과 개인의 급격한 교체 매매인데요.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코스피 매매 동향을 보시면 개인은 약 2조 7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약 1조 8,500억 원을 순매수했거든요. 사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단기에 엄청난 손바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코스피 70밴드가 저점이 1805포인트, 고점이 1896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90포인트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수가 올라가면서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램 매수로 올라갔다든가 아니면은 특정한 대형주 하나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지수만 올라갔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차트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요. 자, 보시면은요. 현재 그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자, 지난 6월에도 1800선 이탈됐다가 한번 급등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대략 한 1900선까지 한번 가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에 다시 한번 또 상승해줬는데요. 6월에도요. 6월 4일에 저점 찍고 그 다음에 6월 20일까지 약 1900을 실제로 돌파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1758부터 해서 이제 거의 이것도 1900선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이제 수급이 다르다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완전히 손바뀜이 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올라가긴 했지만 사실 개인들은 매수가 나왔었고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동기간 동안 이제 매매 동향이 어떻게 변했는지 잠깐 또 자료를 보여드리는데요. 보시면 현재 화면에 나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아래쪽에 그 파란색 라인이 개인이고요. 위쪽에 이제 빨간색이 외국인 그리고 이제 초록색이 기관인데요. 개인이 던지는 것을 외국인하고 기관이 그대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손바뀜이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차트 보시면은요. 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딱 보시면은 그때하고 표면적으로 올라가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세가 비슷하잖아요. 근데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제가 왜 그 시황을 얘기할 때 차트는 좀 무시해도 된다고 얘기하냐면요. 차트로만 시황을 보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6월 초에서 6월 20일까지 올라갈 때나 이번에 7월 25일부터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까지 올라간 이 흐름에서 똑같이 인정해 버려요. 근데 과정이 다르잖아요. 질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만 봤을 때는 똑같이 저점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지만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차트 가지고 시장을 분석하는 거는 아주 그건 초보자고 어리석다고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인데 수급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그 당시하고 어떤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지수가 약간 더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정해진 기준가대로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저점을 찍는 일이 발생할 수도 뭐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확률상 현재 수급을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이제 그 이틀 전에 그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에 가까운 돌발 변수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저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흔들리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기준가대로 대응을 해달라.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제가 이제 1800선 이상에서는 직장인 75, 전업 100% 유지하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 그 이후에서 계속 유지하자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1890선이 돌파됐을 때도 1850선 라인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아요. 유열을 막론하고 1850선 이상이면은 직장인 75, 전업 100으로 해주시고요. 1850이 무너지면 일시적이나마 50에서 75%이 정도 해주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1825까지 무너진 상황이 오면은 그때 25, 50인데요. 뭐 그렇게까지 되긴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비중에 관련된 종가 전략은 제가 또 오후 방송에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번에는 코스피하고 코스닥 투자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00선이 돌파되기 전에는 코스피 7대 코스닥 3 이 정도 비율로 해주세요. 반면에 1900선이 돌파가 되면 그때는 코스피 5, 코스닥 5 이렇게 해주시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코스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수가 저점 찍고 올라갈 때는 코스피가 유리하거든요. 근데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 코스닥이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왜냐?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피만 사는 게 아닙니다. 코스닥도 매수를 하거든요. 코스닥도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같이 이렇게 그 비율을 맞춰달라 설명드리겠고요. 어쨌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다음에 정해진 기준가만 잘 엄수하자. 그리고 그동안 저의 조언에 따라서 잘 대응하셨던 서울경제기부 시청자분들은 사실 크게 걱정하는 게 그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제가 좋은 전망을 해드릴 테니까 정해진 기준만 잘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오늘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신고가 종목 공략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이제 그 신고가 종목은 이제 우리가 어떤 유혹이 많이 발생합니다. 추격 매수 유혹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해주세요. 최근 52주 최고가 시점이 1개월 이내인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1개월이 안 지나는 종목이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최고가 대비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사실 15% 이상이 맞는데 기본은 10%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일 이동평균선 이탈했을 때 이때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최근에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급등하는 종목, 신고가 종목 보고 이제 추격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게 좀 걱정돼서 이걸 좀 준비했는데요. 왜 1개월 이내냐면 최고가를 기록하고 한 3개월 지나 버리잖아요. 그럼 탄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최고가 기록한 지 1개월이 안 된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 뭐냐면 최고가에서 최소한 10% 이상, 웬만하면 15% 정도 조정받은 이런 상태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을 본다면 약 한 20일 이동평균선 이탈했을 때 이 1, 2, 3, 3박자가 맞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일단은 뭐 결과를 떠나서 정석대로 합리적인 어떤 위험관리와 수익 추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공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바로 GS입니다. 예. 078930인데요. 역시 오늘의 팁 시간에 이제 바로 이번 주에 말씀드렸었죠.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정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유는 뭐냐면 지주사 같은 경우 1등 업종은 못 됩니다. 하지만 2등이 가능한 종목군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주사가 오히려 지수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이 GS인데요. 이건 역시 이제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나가고 있는 그 종목이 GS입니다. GS인데 지수는 분명히 7월 25일에 저점 찍었습니다. 그런데 GS 같은 경우 보시면은 6월에 저점이 나왔어요. 자, 지수보다 훨씬 강하죠. 왜냐하면은 지수가 6월 저점을 깨고 7월 25일에도 또 한 번 하락해줬는데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6월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지수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한 개의 기업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본 평가에 의해서 이제 평가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항상 주도 업종은 못 됩니다. 하지만 편안한 2등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수가 상승한다는 건 전제하로 이제 말씀드린 건데 대략 이제 55,000원에서 6만원 사이에서 이제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는데 평균으로 보면 한 57,500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대충 그 정도 가격에서 매수하시고요. 매수가 대비 손절은 마이너스 10%, 목표가 한 20% 정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마땅한 그 우량주 잡기가 좀 두렵다. 그리고 좀 약간 자신 없다 그러면 차라리 지수사를 접근해 주시는 게 나은데 그 중에서 GS가 어떨까 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촌놈 정우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청개구리 사단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데요. 먼저 양순모 전문위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증시 하락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 자세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들어서 제가 국내 증시가 돌아가는 수급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외국인 투자들의 움직임, 그리고 낌새가 조금씩 이상하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좀 늘려야 한다고 했었죠. 예. 그래서 미국 증시가 좀 나을 연속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또 보였지만서도 유럽중앙은행에서 즉각적인 부양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또 여기서 가장 큰 기대를 보여주었던 22 유럽중앙은행에서 수질 내내 공개시장에서 조작 방식으로 국채 매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만 시사하면서 실망감을 좀 준 시장이었고요. 하지만 22에서 미리 주가에 선방향을 줄 만큼 또 국내 코스피 시장의 투자 심리를 많이 개선시켰다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이지만 앞으로의 FOMC에서 어떤 경기 분양책에 대한 이런 코멘트가 없었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이 좀처럼 상당을 억누르려고 하는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대충 앞으로 어떤 스토리가 전개가 나올지는 미리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우선은 저는 지수 상승 시마다 분할 매도를 통해서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면서 계속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좀 마찬가지로 시초가 기준은 1880포인트 기준으로 잡고 볼 예정인데요. 1880포인트 윗단에서 오늘 장이 출발될 경우에는 오늘 장은 전약 후방장, 오늘 장이 아예 약세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하지만 1880포인트 이하 구간대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시장은 전약 후 중위장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경우에는 후자의 경우이기 때문에 오늘 장은 오늘 장에서는 일단 전약 후 중, 그러니까 시장의 시초가에는 좀 나빴다가 오후장에 들어서는 좀 더 회복되는 장세를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시초가 기준으로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1880포인트 기준으로부터 시장의 큰 변동성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 볼 것 같습니다. 큰 변동성은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시장이 다음 주를 기점으로 장중 방향성을 통해서 힘의 균형을, 그러니까 위에서 누르는 힘과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 균형이 한번 깨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1900포인트에 대한 이런 단기 회복 구간대가 일단은 보여진다면은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물량 축소에 대한 전략이 기술적 유리해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는 조정 이후에 다시금 상승장이 좀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하락이 깊이가 보여지는 일단 오늘은 장을 좀 예상을 하면서 오늘은 또 좀 보수적인 또 입장에서 좀 매매를 좀 하시는 쪽에 대한 의견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은 불안하지만 그래도 시초가에 잡을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으로 보십니까? 네, 오늘의 시초가 베팅 종목 KC피드라는 종목을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예. 지금 현재 KC피드의 그 움직임을 봤을 경우에는 상당히 무추세 구간대에 좀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수익성 게임이 좀 가능한 종목, 그리고 단기 트레이더만 접근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테마 이슈로 인해서 또 변동성이 또 큰 종목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KC피드라는 종목을 또 뽑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많이 부진하다가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된 모습, 그리고 앞전에 만들어졌던 이 매물대 구간대에서 거래량이 가장 빠르게 또 퍼지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자리에서는 기술적 반등과 또 충분한 심자리 이후에 주가가 이제 단기 수익성 게임이 가능한 종목으로 일단은 리스트상에 제가 올려놨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시초가 베팅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적정 매수 주가를 잡는다면은 3,750원에서 적정 매수 주가를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 목표 주가 4,000원, 그리고 순저가는 3,6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나정우 전문위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주셨던 서운캅셀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전일 제시해드렸던 성캅셀이 매수가는 주었지만 아쉽게 조금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주가가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는 지속해서 붙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승 여력은 많은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또 이 종목 상승 추세와 21선 이동평균선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강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 이런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아주 짧게 잡아드렸는데요. 우선 다시 밀리게 되면 상승 여력이 많이 있다 해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좀 자르셨다가 추세에 다시 회복하거나 그렇게 되면 재매수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속 홀딩하면서 조금 더 가지고 가보시는 전략을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수급 특징주는요? 예, 오늘 제가 제시해드릴 종목은 성강밴드입니다. 예. 성강밴드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수주 물량이 사상 최고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로 인해 하반기 실적이 레벨업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2분기 실적은 일단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편이 잘 나온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설비 증설에 의한 대규모 수주와 또 양호한 영업 실적이 받쳐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불안한 글로벌 경제 상황에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관련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가스전이나 발전 플랜트용 피팅 수주가 증가하면서 성강밴드의 수익성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제품군들은 중장기적으로 강한 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현재 피팅 제품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자 우위 시장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선별 수주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수주 잔고도 2,200억에 이르는 등 전년에 수주했던 물량을 넘어서 최고 수주 물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 양호한 상승의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급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최근 한 달간 기관계에서 꾸준하게 매수세를 붙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매도 물량이 조금 나왔지만 크게 큰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 상당히 일정 가격대에서 주가가 등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이평선들이 한 구간에 밀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서는 확장이 일어나면서 큰 주가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최근에 주가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매수가로는 21,100원에서 한 27,000원 사이에 주가가 좀 눌리는 구간에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손절가는 21선 구간인 약 19,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 자리인 약 한 22,500원 정도로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나정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순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